아저씨 딸도 아빠 직업 보면 창피하겠다. 병원에 입원한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우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죠. 5년간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거울을 봤죠. 5년 만에 보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본점 임원 3명이 들어섰고 그 뒤로 성민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건물주 김성민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논의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우의 입이 벌어졌고 박태준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죠. 5년간 자신들이 무시했던 주차관리원이 사실은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지우가 명품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아니, 여기는 일반 주차 공간입니다. 지정석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에이, 아저씨. 나 여기 5년째 이 자리에 대는데 갑자기 왜 이래요?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민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주차 배치도를 꺼냈죠. 규정상 이 자리는 일반석입니다. VIP 지정석은 저쪽 3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아니, 관리원 주제에 말대꾸예요? 박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은행 대리였죠. 성민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규정? 아저씨,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는데 너무 건방지지 않아요?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지우가 차 키를 성민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됐고, 그냥 여기 대주세요. 빨리 안 돼요? 성민은 키를 받아들고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두 사람을 봤죠. 태준과 지우는 웃으며 은행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성민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성민은 언제나처럼 주차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죠.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11월 중순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지 않았죠. 세심하게 청소하려면 맨손이 나았습니다. 주차장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배수구를 확인했습니다. 5년간 매일 반복한 일이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빗자루 잡는 법도 청소하는 순서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곳에 낙엽이 많이 쌓이는지, 어느 차가 오일이 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7시 30분 첫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차장이었죠. 성민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성민은 익숙하다는 듯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8시가 되자 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교통 정리를 했죠.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고 좁은 공간은 직접 유도했습니다. 8시 40분 지우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수입차였죠. 성민은 습관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창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적을 울렸죠. 삐삐. 비키라는 신호였습니다. 성민은 옆으로 비켰습니다. 지우의 차가 성민 앞을 스쳐 지나갔죠. 배기가스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도 익숙했습니다.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은 작업복을 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1층 로비에는 이미 직원들이 분주했습니다. 성민은 구석에 있는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사물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깨끗하게 개진 여벌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성민은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죠.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5년 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성민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성민은 벽에 붙어 섰죠. 길을 비켜준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지나갔죠. 한 여직원이 커피를 흘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갈색 얼룩이 졌죠. 아저씨, 여기 좀 닦아주세요. 여직원이 성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관리실로 돌아가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죠. 여직원은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다 닦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걸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로 돌아가 걸레를 빨고 다시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10시 점심시간 전까지가 제일 바빴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들의 차량이 쏟아졌죠. 성민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차 안내, 번호판 확인, 주차권 발급. 손이 쉴 새가 없었습니다. 한 고객이 차를 잘못댔습니다. 두 자리를 걸쳐서 주차한 거죠. 성민이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차량을 다시 대주시겠습니까? 고객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귀찮게. 아저씨가 해요. 열쇠를 던지고 가버렸죠. 성민은 열쇠를 주워 차에 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를 빼서 다시 댔습니다. 제대로 선 안에 들어갈 때까지 3번을 반복했죠. 땀이 났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쉴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외출하면서 차를 빼야 했기 때문이죠. 성민은 관리실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싸운 거였죠. 서서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밥을 반쯤 먹었을 때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성민은 김밥을 내려놓고 주차장으로 뛰어갔죠. 태준이 차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차 빼주세요. 급해요. 성민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차 키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줘요? 아저씨가 마스터키로 빼면 되잖아요. 성민은 아무 말 없이 관리실로 갔습니다. 마스터키를 가져와 차를 뺐죠. 태주는 성민이 차를 빼는 동안 핸드폰만 봤습니다. 차가 나오자 그냥 타고 가버렸습니다. 성민은 다시 관리실로 돌아갔습니다. 김밥은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식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찬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날씨는 좋았습니다. 오후 2시 성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죠. 성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수진아. 아빠,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과제 제출하고 가야 해서. 그래, 알았다. 밥은 먹고 다녀. 응, 걱정 마. 아빠도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대학교 3학년인 딸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성민의 자랑이었죠. 오후 내내 성민은 주차장을 관리했습니다. 청소하고 차 안내하고 민원 처리하고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죠. 저녁 7시 성민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개인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는데 지우의 차가 보였습니다. 아직 퇴근을 안 한 거죠. 성민은 지우의 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 안을 슬쩍 봤죠. 조수석에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나섰죠. 집으로 가는 길, 성민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이 일을 해야 할까?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누가 진짜 친절하고 누가 겉만 번지르르한지 알게 됐죠. 누가 약자를 존중하고 누가 무시하는지도 보였습니다. 성민은 이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미경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왔어요? 응, 왔어.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평소랑 똑같아. 미경은 성민을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힘들면 그만둬요. 이제 충분히 봤잖아요. 아니야. 조금만 더 할게. 성민은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있었죠. 성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저씨, 커피 좀 사다 줘요. 지우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성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성민은 주차장 청소를 하던 중이었죠. 죄송하지만 제가 주차 관리 중이라. 에이, 잠깐만 다녀오면 되잖아요. 빨리 안 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민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죠. 돈을 받아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5,000원으로는 부족했죠. 성민은 자기 돈 1,000원을 보탰습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성민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커피만 받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거스름돈은요? 뭐, 거스름돈이 있어요? 1,000원 모자라서 제가 보탰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줄게요. 지우는 여전히 핸드폰만 봤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죠. 다음에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지우는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다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계속했죠. 10분쯤 지났을까? 태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저씨, 제 차 어디 있어요? 3구역 7번입니다. 그게 어딘데요? 찾아주세요. 태준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민은 태준을 3구역으로 안내했죠. 태준의 차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석에 뒀어요? 다른 자리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럼 앞자리 차 옮기고 여기 대든가. 아저씨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됐어요. 다음부턴 좀 신경 써요. 태준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나가려는데 옆차가 너무 붙어 있었죠. 문을 열기 힘들었습니다. 야, 아저씨. 이거 어떻게 나가요? 잠시만요. 성민이 뛰어가서 옆차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은행 안에 있었죠. 성민은 마스터키로 차를 조금 빼냈습니다. 태준이 겨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 좀 제대로 하세요. 태준이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나갔죠. 배기가스가 성민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성민은 눈을 감고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관리실에서 도시락을 꺼냈죠. 아내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성민은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우였죠. 아저씨, 택배 왔는데 좀 받아줘요. 저 점심 먹으러 가야 해서. 지금 제가 식사 중인데요. 에이, 잠깐이면 되잖아요. 빨리요. 지우가 성민을 재촉했습니다. 성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도시락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따라 은행 로비로 갔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박스를 들고 서 있었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택배 기사가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성민이 사인했습니다. 박스는 무거웠죠. 성민은 박스를 들고 지우의 자리까지 날랐습니다. 여기 놓으면 됩니까? 네, 거기 놔요. 지우는 이미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박스를 내려놓는 것도 안 보고 나가버렸죠.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다시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죠. 김밥은 식어 있었습니다. 밥알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성민은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오후 3시 은행장이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성민은 급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행장은 성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성민은 익숙하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행장의 차는 항상 1번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위치였죠. 성민은 은행장의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은행장이 타자 문을 닫아줬죠. 은행장은 창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냥 나갔습니다. 저녁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성민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손을 들어 방향을 알려줬죠. 한 여직원이 차를 몰고 나가다가 기둥을 긁었습니다. 쾅! 소리가 컸습니다. 여직원이 차에서 내렸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차에 흠집 났네. 성민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차가 문제죠. 이거 수리비 얼마나 나올까요? 크게 안 긁혔으니 그리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네. 아저씨가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둥을 못 본 거고. 여직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민은 당황했죠. 제가 손으로 방향을 알려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안내예요? 제대로 서서 확실하게 알려줬어야죠.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리비 어떡하려고요? 그건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하죠. 여직원이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기둥에 긁힌 자국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페인트로 조금 덧칠했습니다. 눈에 덜 띄게 만들었습니다. 8시 30분 지우가 출근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성민을 불렀죠. 아저씨, 어제 제 택배 열어봤어요? 아니요, 왜요? 물건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아저씨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아저씨밖에 없었는데. 저는 박스를 자리에 놓기만 했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성민을 봤습니다. 성민은 억울했죠.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입니다. 에이,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네. 지우가 중얼거리며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둑 취급을 받은 기분이었죠. 오전 11시 태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죠. 아저씨, 제 차 세차해줬어요? 아니요, 왜요? 차에 먼지가 너무 많은데. 여기 주차장 관리가 이래요?
야외 주차장이라 먼지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른 차들도 다 더러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월급 받으면서 일은 제대로 해야죠. 태준이 쏘아붙였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죠. 태준은 차에 올라타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성민은 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이었죠.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준 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태준이었죠. 아저씨, 복사 좀 해줄래요? 급한데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식사 중입니다. 에이, 금방 되잖아요. 10장만 복사하면 돼요. 태준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성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도시락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태준을 따라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사기는 2층에 있었습니다. 성민은 계단을 올라갔죠. 숨이 찼습니다. 2층에 도착해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10장이 아니었습니다. 30장이었죠. 성민은 묵묵히 복사했습니다. 다 복사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태준에게 가져다 줬죠.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민은 다시 관리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죠. 밥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성민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기 힘들었죠.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 지우가 또 성민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제 차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시동이 안 걸려요. 점프 케이블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그냥 고쳐주세요. 다른 차에서 전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빨리 해주세요. 성민은 케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옆에 주차된 차 주인을 찾았죠. 허락을 받고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지우의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됐어요. 근데 왜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실내등을 켜놓으셨나 봅니다. 제가요? 아니거든요. 어제 아저씨가 뭘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차 안을 건드린 적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지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하지 않았죠.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저녁 6시 성민은 주차장을 정리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쓰레기를 치웠죠. 담배꽁초, 휴지, 음료수 캔.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관리원 아저씨. 성민이 돌아봤습니다. 태준이었죠. 옆에 지우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 일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도 지저분하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성민은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보였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더러운데요. 좀 더 자주 청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제 차 긁힌 거 아시죠?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리비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아저씨 실수니까. 태준과 지우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힘들면 그만둬요.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해야 해요? 아니야. 조금만 더. 성민은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죠. 밤 11시 성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성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수진 학생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민은 옷을 급하게 갈아입었죠. 아내도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사고 났대. 병원에 가야 해. 뭐라고요?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성민은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수진 환자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번 베드에 계십니다. 성민은 3번 베드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죠. 성민이 커튼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죠.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성민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괜찮니? 어디 많이 다쳤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성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수진의 손을 잡았죠.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성민에게 설명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골절이 심해서 철심을 넣어야 합니다. 언제 하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성민은 수진 옆에 앉았죠. 아내는 계속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성민은 병원 로비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지점장님, 저 김성민입니다. 아, 관리원? 무슨 일이야? 딸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오늘 조퇴 좀 해도 될까요? 오늘? 안 돼. 지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해서. 오늘 본점 실사 있는 거 알지? 주차장 관리 누가 해? 퇴근 후에 가. 딸이 위급합니다. 위급하면 가족이 있잖아. 부인이 있잖아요. 일단 오전만이라도 나와요. 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죠. 뭐래요? 오전에는 나가야 한대. 당신이 왜? 딸이 수술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화를 냈죠. 그만두세요. 이제 그만해요. 조금만 더 참아. 뭘 참아요? 딸이 수술하는데 곁에도 못 있어요? 미안해.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돌아서서 수진이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오전 7시 성민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었죠. 주차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수진 생각뿐이었습니다. 8시 본점에서 임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들어왔죠. 성민은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임원들은 성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9시 지우가 출근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성민을 봤죠. 아저씨,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신경 쓰지 않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죠. 10시 성민은 관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죠.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 지금 수술 중이에요.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잘 될 거야. 빨리 와요. 응, 최대한 빨리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1시 지점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민을 찾았죠. 성민 씨, 본점 임원분들 차 세차 좀 해줘요. 지금요? 네, 빨리요. 성민은 세차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세대차를 닦기 시작했죠.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고 왁스를 발랐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12시 세차를 끝냈습니다. 성민은 핸드폰을 확인했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회복실에 있어요. 성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죠. 아저씨, 점심 심부름 좀 가줄래요? 본점 임원분들 식사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좀. 뭐, 바빠요? 이것도 일인데 뭘 그래요? 태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성민은 참았죠. 알겠습니다. 뭘 사올까요? 여기 리스트요. 태준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성민은 종이를 받아들고 건물을 나섰죠. 식당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전화했죠. 나 지금 심부름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언제 와요? 1시간 안에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죠. 큰 봉지 4개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성민은 봉지를 들고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태준이 받아들었죠. 늦었네요. 임원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빨리 와요. 태준이 음식을 들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성민은 관리실로 돌아갔죠. 이제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지점장이 들어왔습니다. 성민 씨, 어디 가려고?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아직 안 돼요. 실사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해요. 하지만 딸이. 알아요. 하지만 일이 우선이죠. 조금만 더 참아요. 지점장이 나갔습니다. 성민은 주먹을 쥐었죠.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성민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죠.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원들이 아직 안에 있었으니까요. 3시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죠. 성민은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세대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민은 관리실로 뛰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죠. 은행을 나서려는데 지우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병원에. 아, 잠깐만요. 제 차 좀 빼주고 가요. 급해서. 지금은 안 됩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요? 아저씨가 지금 나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급합니다. 성민이 지우를 지나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나타났죠. 야,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갑니다. 근무 시간인데요. 저도 사람입니다. 딸이 수술했는데 곁에 있어야죠. 그래도 일은 해야죠. 월급 받잖아요. 태준의 말에 성민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월급? 월급이 전부입니까? 당연하죠.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죠. 아저씨, 솔직히 아저씨 딸도 아빠 직업 보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주차 관리원이잖아요. 그 말에 성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눈 속에서 타올랐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보시죠.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죠. 지우와 태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성민을 봤습니다. 저 사람 뭐야? 미쳤나 봐. 두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성민은 은행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작업복을 입지 않았죠.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광이 났고 넥타이는 단정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성민을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한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관리원 아저씨 아니야? 맞는데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성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장 은행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이미 본점 임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성민을 보자 한 명이 다가왔죠. 사장님 오셨습니까? 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갑시다. 네, 지점장도 곧 올 겁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가 양쪽으로 놓여 있었죠. 성민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5분 후 지점장이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성민을 봤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분은 건물주 김성민 사장님이십니다. 본점 임원이 소개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지점 지점장 최민수입니다. 지점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성민은 차갑게 쳐다봤죠.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오늘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점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성민을 봤죠. 말씀하십시오. 계약 갱신 안 하겠습니다. 3개월 후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이 놀란 표정으로 성민을 봤죠.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임대료는 항상 제때 냈는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성민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 5년간 이 건물에서 일하며 작성한 기록입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별로 직원들의 행동이 적혀 있었죠. 누가 청소 노동자를 무시했는지, 누가 배달 기사에게 반말했는지, 누가 주차 관리원을 함부로 대했는지. 사장님께서 직접 일을 하셨다고요? 본점 임원이 물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5년간 주차 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가명으로요.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설마 김성민 관리원이? 네, 저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은 5년간 자신이 성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죠.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고 심부름시켰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람은 직업으로 대하는 겁니까? 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어제는 제 딸이 수술하는데도 출근하라고 하셨죠. 본점 실사 때문에요. 지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회는 5년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점 임원들도 급히 일어났죠. 사장님, 다른 조건을 제시하시면 안 될까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인데 직원 복지를 중시하는 회사더군요.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죠. 성민이 건물주라는 사실이요. 저 사람이 건물주래. 진짜? 우리가 계속 무시했던 관리원이? 큰일 났네. 우리 어떡하지? 성민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민을 보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지우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소식을 못 들은 거죠. 성민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면접이라도 보러 가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선배 직원이 급히 지우를 당겼죠. 지우야, 조용히 해. 왜요?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건데. 저분이 건물주시야.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죠. 뭐라고요? 건물주 김성민 사장님이시래. 5년간 관리원으로 일하신 거야. 지우는 성민을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태준도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성민은 두 사람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섰죠.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지우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성민 앞을 막아섰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다르게 대하셨습니까? 성민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흔들리지 않았죠.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닙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청소 아주머니들, 배달 기사님들께 하세요. 성민이 지우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태준도 뛰어왔습니다. 성민 앞에 섰죠. 사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민은 주차장으로 향했죠. 자기 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빨간 마티즈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죠.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창문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성민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5년간 매일 청소했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죠. 오후 1시 은행 내부는 난리였습니다. 지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는 건물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개월 후 이 건물을 떠나야 합니다. 본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지점장,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한 남자 직원이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지우를 봤죠. 송지우 씨, 당신이 사장님께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알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무시했잖아요. 지우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모두가 성민을 무시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한 여직원이 울먹였습니다.
회의실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다 끝났어요. 정말요?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네, 5년간 충분히 봤어요. 수고했어요. 아내가 성민을 안았습니다. 성민도 아내를 안았죠. 수진이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당신 정말 계약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새 세입자 구했어요. 청년 스타트업이에요. 좋은 회사예요? 네, 직원 복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잘했어요. 성민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죠. 이제는 더 나은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은행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본점에서 대책회의가 계속됐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지점장 최민수는 본점에 불려갔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보고했죠. 현재 주변에 적당한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 곳이 없습니다. 이전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최소 5억은 들 것 같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점 실적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점 폐쇄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쇄요? 네, 이전 비용이 너무 크고 실적도 안 좋습니다. 지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점으로 재배치하거나 희망퇴직을 받을 겁니다. 지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알려야 했죠.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본점에서 지점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재배치 대상도 있지만 전원은 어렵습니다. 한 여직원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지우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몇 주 전만 해도 멀쩡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비슷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핸드폰으로 다른 은행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경력 3년 차로는 이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우와 태주는 함께 밖에 나왔습니다. 카페에 앉았죠. 우리 어떡하지? 지우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사장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정말 그때 몰랐어. 설마 건물주일 줄이야.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나?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한 거잖아. 태준의 말에 지우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력서나 준비해야겠어.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지우도 따라 일어났죠. 두 사람은 말없이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점 폐쇄였죠.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2개월 후 이 지점은 문을 닫습니다. 재배치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배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20명 중 8명만 다른 지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희망퇴직이거나 대기 발령이었죠. 지우는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이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희망퇴직 신청하시겠습니까? 인사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대기 발령입니다. 언제 재배치될지는 모릅니다. 급여는 60%만 나갑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대기 발령은 사실상 해고 수순이었죠. 신청하겠습니다. 태준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겨우 1년치 월급 정도였죠. 은행을 나서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몰랐죠. 태주는 짐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로 은행 건물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급 1만 원이었죠.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다닐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주문 받고 커피 만들고 설거지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어느 날 한 고객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든 여성이었죠. 청소 노동자 복장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우가 커피를 만들어 건넸습니다. 여성이 돈을 내며 말했죠.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자신은 청소 노동자에게 고생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죠. 오히려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태주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죠.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주는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옆에 다른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죠. 형은 왜 여기서 일해요? 대학 나왔을 것 같은데. 한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힘들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네, 많이 힘드네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태주는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육체 노동을 무시했고 사무직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소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이었죠. 작고 낡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돈은 적지만 떳떳했죠.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존중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성민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죠. 은행 지점 폐쇄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오프라인 지점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민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그 은행 지점 결국 문 닫았대요. 알아요.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살 길을 찾겠죠. 성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마쳤죠. 청년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건물 1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스타트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좋은 건물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관리 인력 필요하시면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하려고요.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요? 건물주께서? 네, 5년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도 따라 웃었죠. 며칠 후 성민은 지우가 일하는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연이었죠. 창문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성민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죠. 잠시 후 지우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지우가 성민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문 패드를 떨어뜨렸죠. 사장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우가 허둥지둥 주문 패드를 주었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만들어 성민에게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우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 있었죠. 앉으시죠. 성민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주저하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은행 그만둔 후에 여기저기 지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 아르바이트로.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많이요. 하지만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성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죠. 집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빚이 많았죠. 저는 그걸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했고요. 네, 다 가짜였어요. 인터넷에서 산 짝퉁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면서 제 가치를 높이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었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성민은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딸 병원비 좀 보태세요. 지우가 놀라서 봉투를 받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잘 사세요.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성민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은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태준이 보였죠.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차를 세웠습니다. 현장으로 걸어갔죠. 태준이 성민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 자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태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땀범벅이었죠.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네, 취직이 안 돼서 일단 여기서. 태준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드시죠? 많이요. 하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일의 가치를요. 예전엔 육체 노동을 무시했어요. 사무직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태준이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준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 건물 관리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네, 급여는 이전보다 적지만 정규직입니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사장님께 어떻게 했는데, 다 아는데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변한 모습을 봤으니까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건물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청소 노동자든 배달 기사든 손님이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성민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태준을 봤죠. 태준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민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좋은 일 했어.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할게. 성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죠. 그날 밤 지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응원합니다.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성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5년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 약자를 존중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누구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성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도 따라 웃었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건물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죠. 성민은 작업복을 입고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이번엔 진짜 자기 의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관리복을 입고 있었죠. 1년간 성실히 일한 덕분에 건물 부관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청소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좀 해야지. 몸이 근질근질해.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따라 웃었죠. 그럼 같이 하시죠.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을 청소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일했죠. 태준 씨, 요즘 어때요? 좋습니다. 보람 있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한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경차였죠. 태준이 손을 들어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차에서 젊은 여성이 내렸죠.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태준은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민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봤죠. 점심시간 성민과 태준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건물 1층 구내식당이었죠. 스타트업 회사에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로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 씨, 주말에 뭐 해요? 요즘 봉사활동 다니고 있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독거노인 댁 청소하고 식사 준비해드리고. 성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요.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오후 배달 기사 한 명이 건물에 왔습니다. 큰 짐을 들고 있었죠. 태준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무거우시잖아요. 같이 들죠.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내려놓았죠. 감사합니다. 배달 기사가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더운데 조심해서 다니세요. 태준의 말에 배달 기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배달 기사가 나갔습니다. 성민이 그 모습을 봤죠. 태준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성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집에 와 있었죠. 대학교 4학년이 된 수진은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왔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빠는 어땠어요? 나도 좋았어. 보람 있는 일 하고 있으니까.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성민도 딸을 안았죠. 같은 시각, 지우는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죠. 지우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동료를 존중하고 고객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업이나 나이,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죠. 교육을 마치고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성민이 준 봉투를 받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주말, 성민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봤죠. 태준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태준이 급히 다가가 짐을 들어줬죠.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손을 들어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배달 기사가 손을 들어 화답했죠. 성민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5년간의 실험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었고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성민 옆에 앉았죠. 뭐 봐요? 사람들이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들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건물은 활기가 넘쳤죠. 스타트업 회사는 성공적으로 성장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가끔 작업복을 입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준이 대부분 관리했죠. 어느 날 아침 성민은 건물 앞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성민이 물었습니다. 저 여기 스타트업 회사 면접 보러 왔는데 너무 일찍 와서요. 아, 그러시군요.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젊은이의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정장도 낡아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이 회사는 사람을 능력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성민은 미소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1시간 후 젊은이는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죠. 성민이 주차장에서 그를 봤습니다. 어땠어요? 잘 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여기 건물주분이 정말 좋은 분이래요. 직원들 얘기 들으니까요. 그래요? 성민이 웃었습니다. 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동등하게 대한대요. 좋은 분이시네요. 젊은이가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점심시간 성민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죠. 사장님, 오늘 지우 씨가 온대요. 지우 씨가요? 네, 인사드리러 온대요. 1시쯤 지우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성민을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습니다.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어요. 축하합니다.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사장님께 받은 돈 다 갚으려고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요. 받아주세요. 성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돈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봉사활동이요? 카페 아르바이트생들 교육해요. 손님 응대하는 법, 사람 존중하는 법. 대단하네요. 제가 받은 걸 전하고 싶어서요. 잘하고 계시네요.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했죠. 저녁 성민은 태준과 함께 주차장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죠.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다른 건물주분들께 우리 방식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방식이요? 네, 관리 인력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방식이요. 성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세미나 같은 걸 열면 어떨까요? 경험을 나누는 거죠. 해봅시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20명의 건물주들이 모였죠. 성민이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간 제 건물에서 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세입자들의 고충을,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성민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들, 배운 교훈들, 변화의 과정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건물주가 다가왔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건물 관리 인력을 다시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언제입니까? 다음 달에 또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성민은 뿌듯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날 밤 성민은 집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봤죠.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지난 7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후회되지 않아요? 전혀요.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평소처럼 건물에 출근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주차장으로 나갔죠. 태준이 이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다가가 함께 일했습니다. 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경차였죠. 성민과 태준이 동시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차에서 나이 든 할머니가 내렸죠.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할머니를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죠. 성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년 전 시작한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었고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직업도 아닌 사람 그 자체였죠. 성민은 빗자루를 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저 멀리 지우가 보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오고 있었죠. 성민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민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상처는 치유됐고 관계는 회복됐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